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일을 하고 차트를 분석을 하는데 지난 한 1, 2주 정도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조만간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기간은 이제 과거 사이클, 비트코인이 불장이 왔었을 때 17년도, 21년도 불장이 왔었을 때 꼭 이맘때쯤 큰 상승장이 왔었죠. 특히 알트장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파격적인 알트장이 안 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미넌스를 좀 같이 보면서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일봉에서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 고점을 위에서 몸통 마감하는 걸 실패하고 다음 봉에서는 바로 음봉 장악을 당하면서 추세가 바뀌었죠. 그리고 전저점을 훼손하면서 하나의 조정 파동으로 이어져 가며 expanding flat이 불규칙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하나의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권 형태는 이제 뭐 다야방에서 미리 알려드렸지만 저항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한 채널링 고점 두 개를 잇고 저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채널링의 하단 부분이죠.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디스조인트도 여러분들이 그어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조인트 하단 부분과 이제 채널링의 하단 부분에서 안에서 지금은 단기적인 지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되돌림을 줄 경우죠. 자,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되돌림을 주고 올라갈 경우, 아니면 그냥 올라갈 경우. 일단은 결국에는 내림롱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되돌림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게 관점입니다. 왜 그런 관점을 보게 되었느냐? 이번에 저번 이제 월봉이죠. 월봉 마감이 그렇게 불리시하지 않고 베어리시한 마감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고점은 높였지만 최고점에서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했어요. 꼬리가. 과거에 이랬던 적이 여기 있었죠. 여기서는 그 다음 달에 결국에는 고점을 높였지만 이 상승의 힘이 하락의 힘보다 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눌리면서 되돌림을 주고 박스권 상단 부분을 터치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올린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가 비록 전 박스권 상단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의 되돌림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단 관점입니다. 그래서 월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월봉의 관점이 그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방은 언제쯤 열어야 되느냐? 바로 이 월봉 캔들이 깨질 때입니다. 당연히 이거를 장악하고 더 큰 양봉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만약에 상승을 하고 캔들도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해버리면 무효화시키겠죠, 이 캔들을.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캔들이 돼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장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거래량 캔들의 저항 구간은 이 가격대라고 저는 일단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와 이 채널링의 하단 부분이 명확하게 깨지면서 몸통이 마감할 시에는 우리가 다시 되돌렸을 때 올라가는 가능성도 열어되겠구나 라는 걸 이때 1차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상승하지 않고 되돌림을 주고 간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되돌림을 봐야 될 것이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한 추세죠. 22년도 겨울부터 쭉 올라왔던 이 추세에 이제 채널링을 보통은 보는데, 채널링을 그리기가 애매하죠? 왜냐? 이 하단 두 개를 그으면 너무 멀어요. 당연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최저점 두 군데와 최고점 두 군데가 결국에는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정말로 깊게 되돌림 준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주겠지만 그러면 뭐가 깨지죠? 상승 추세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이때는 다시 상승장이 아니라 반등장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지 않을 거고, 만약에 상승장이 남아있더라면 저라면 이 두 개의 고점을 이은 이 채널링을 볼 가능성을 높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는 휩소로 볼 것이고, 그렇죠? 이 꼬리는 휩소로 보고 이 지지 구간, 그래서 되돌림을 주면 여기는 제가 다이아몬드 타점에서 미리 알려드린 자리죠. 그리고 이 사파 매물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조정 파동일 수도 있고 임펄스도 있지만 이 매물대죠. 마지막 고점을 높이기 전에 세력들이 가격을 지지해 주었던 매물대.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 때 항상 어디를 들죠? 그렇죠.
지난번 불장이죠. 21년도 불장에서도 올라올 때 결국에는 최고점을 도달하기 전에 직전의 세력들이 지켜줬던 자리는 결국엔 뭐가 된다? 하나의 그렇죠. 중요한 가격 반등 매물대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게 이제 작은 구간에서도 계속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구간이 1차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내리면 여기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가 깨지고 올리는 가능성은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패닉셀이 나올 경우 여기까지도 일단 보고 있어요. 이런 구간 또는 이런 구간까지도 꼬리를 달고 대신 빨리 올려야 돼요. 왜냐? 지금 다이렉트하게 이번 주 안에 내리면 여기가 맞겠지만 힘들겠죠. 그래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추세가 깨질 거예요. 그러면 패닉셀이 나올 경우 꼬리를 달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패닉셀을 우리가 최소 한 1, 2천 볼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정말로 과거처럼 이럴 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더 큰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차트 외적인 뭐 뉴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 더 큰 꼬리가 나온다면 다음 구간까지도 지켜보는 게 좋으니 이런 건 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되돌림을 준다면 이러한 구간을 찍고 올라가는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상승장을 아직은 버리기에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게 관점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하방도 열어둬야 된다. 네. 자, 도미넌스 차트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는 고점에서 웨지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입장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내릴 수 있다. 조정 파동을 줄 수 있다. 가 관점이죠. 그래서 이 한 파동이 웨지가 여기서 끝났으니 지금은 조정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면 결국에는 뭐예요? 내려야겠죠. 하지만 지금 딱 아까 봤던 것처럼 1, 2, 3, 4, 5파동에 4파동의 매물대죠. 아까 이 비트코인 설명했던 그 자리죠.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그 자리에서 꾸준한 저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승 추세고 꺾인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얼마냐, 이게 4.11%가 깨질 시에는 우리가 저점 갱신을 어느 정도는 확신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상승하게 된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장이 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안전하게 하려면 비트코인도 잡되 알트도 일부 포지션을 잡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는 토탈 차트죠. 자, 모든 차트가 지금 조정을 들어가고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일봉이에요. 토탈 차트만이 수렴이 위로 터지면서 신고점을 깨려고 하는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추세를 탔죠? 그렇죠? 여기서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을 깰 시에는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웨지 나왔었고 아래로 터졌죠? 그걸 조정 이후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트가 어느 정도 이번에는 펌핑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희망이고요. 알트장이 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러한 조정 말고 좀 파멸적인 반등, 이러한 상승이 찔끔찔끔 상승이 아니라 언제 이러한 캔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봉에서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은 이 정도로 의미 있는 캔들의 거래량이 없거든요. 과거 불장이 나왔던 의미 있는 캔들의 거래량이 지금 반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이제 웨지가 마무리가 되고 웨지가 어느 정도 이제 보였으니까 저점에서 웨지가 나왔다? 저 리딩일 가능성이 높았다. 근데 되돌림을 주고 갈 수도 있지만 당연히 1파, 2파, 3파, 4파, 5파동의 웨지가 끝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대형 2파동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대형 2파동을 주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형 2파동을 주지 않고 그냥 위로 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상승력을 보여줄 거라는 게 일단은 관점이고요. 알트코인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 시그널을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뚜렷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아마도 추세를 보여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정도 올랐으니까 내려가겠지라는 마인드에 이런 거에서 숏을 막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뚫렸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을 때는 이 추세를 따라서 추격을 하세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시드를 지켜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불장에서는 반대로 매매하면 정말로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쉬고 이때도 며칠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 반이었네. 한 달 반 동안 800%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기는 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로 터졌으면 좋겠네요. 가기 전에 간단히 뭐 딱히 관점 나온 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채널링이죠. 채널링 리테스트 할 거라고 리테 자리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했었고 여기서 지금은 꾸준히 지지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 알트코인 마켓 갭이 지금 어느 정도 컵앤핸드 패턴 이후 위로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 한마디로 지금보다의 최소 2배 값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상승장을 어느 정도 말하고 있고 알트가 지금 차트가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에요. 역대급이죠. 21년도 코비드보다 훨씬 더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트장이 안 온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반등만 나와도 뭐예요? 그렇죠. 최소한 2배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간이죠. 보통 한 추세를 주고 횡보를 한 다음에 뚫으면 그걸 브레이크아웃이라 그러는데 뚫는 구간 이후 꼭 큰 추세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그 구간에 놓였지 않나 하는 차트이고요. 자, 일단은 오늘 관점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복귀도 한 만큼 생방송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될 때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질문하고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